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신상 제품들의 발색과 제품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라젤 컬러 차트판을 만들어 볼게요. 컬러 팁은 그라데이션, 프렌치, 치크그라 순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같이 온 그라데이션 스펀지도 사용해 봐야겠죠. 크기는 딱 봐도 엄청 큰 사이즈고요. 탄탄한 재질입니다. 발색이 있는 편이나 얇고 고르게 퍼지기 때문에 엄청 적은 양을 발랐는데도 양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원래 생각한 범위보다 좀 더 깊어진 그라데이션이 되어 버렸습니다.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컬러 23개, 3개씩 총 69개의 팁을 만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덜 컬러를 칠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 줍니다. 부드럽고 얇게 발리기 때문에 3번은 기본으로 레이어링 해줘야 합니다. 근데 딱 봐도 엄청 고르게 도포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그라젤이 전에 아이스젤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안 사고 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렌치 하는 영상은 약간 초점이 안 맞아서 앞쪽은 날렸어요. 프렌치를 할 때는 컬러를 팔레트에 짠 다음 스펀지에 충분히 묻혀서 흡수시킨 뒤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용감은 엄청 꾸덕하고 밀착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펀지가 큰 이유도 알 것 같고 이 젤과는 궁합이 잘 맞는다고나 할까요? 이때는 하면서 감을 알아가는 상황이었어서 프렌치 라인은 소심하게 따고 있는데요. 스펀지 단면에 그라젤을 묻혀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랍니다. 이렇게 프렌치를 하면 장점은 고르게 발색이 된다는 거인 것 같아요. 제품 홍보 영상에서는 빠르게 프렌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좀 더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프렌치 라인이 있는 그라데이션으로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따고 전체적으로 팡팡팡팡 발라줍니다. 아까 프렌치 했던 잔여젤로 바로 치크 그라데이션을 해주겠습니다. 어차피 치크 그라를 하는 컬러들은 얼마 안 되겠지만 통일감 있게 다 해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프렌치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잔여젤로 다시 치크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치크 그라데이션이 3가지 중 가장 편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에어브러쉬도 있는데 좁은 부위를 하거나 다양한 컬러가 없을 때 치크 그라를 하려고 할 때 좀 막막했었는데 이걸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가끔 고객님도 물어보세요. 저번에 한 기계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에어브러쉬는 장점이 빠르고 금방 마른다는 거지만 단점 또한 빨리 마르기 때문에 청소가 필수입니다. 분명 청소를 해두고 놨는데도 쓸 때 또 청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10손가락을 전체적으로 한다거나 넓은 부위를 할 때는 그걸 감수하고 씁니다. 손톱이 짧거나 좁거나 포인트로만 들어갈 때는 손이 잘 안 가게 돼서요. 그래서 그라젤 말고 일반적으로 했던 방법대로 하면 만족도가 좀 낮았어요. 사실 재료가 골고루 있는 건 시술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 스펀지를 쓰면서 느낀 건 이거 진짜 요물템입니다. 이 스펀지도 따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GA 라인들은 은은하고 차분한 파스텔 컬러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GB 라인들을 보여드릴게요.
발색력은 GA 라인들과 비슷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컬러들이어도 색상마다 안료가 달라 제형이 다를 수 있으니 컬러 리뷰는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프렌치를 할 때는 꾹꾹 눌러가며 라인을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 번 누르는 이유는 살짝 경계가 고르지 않게 나와서인데요. 라인을 잘 맞춰주면 그래도 일자로 잘 도포가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GB 라인을 해줍니다. GB 라인은 GA 라인보다 좀 더 채도가 있는 파스텔 톤입니다. 봄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젤들이 그라만 가능했다면 구매를 안 했을 텐데 프렌치까지 가능해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가능한 이유는 스펀지였던 것 같지만 컬러들 자체는 다 호불호가 없을 색이어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이 스펀지가 커서 또 좋은 점은 한쪽을 쓰면 다른 쪽을 모두 쓸 수 있어서 생각 외로 해프지 않습니다. 한쪽을 하고 나서 큐어하면 손에 묻지 않아요. 그리고 GB 라인은 컬러가 8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도 높은 파스텔 톤이 많지만 오묘한 그린 계열이 있어서 가을에도 잘 맞을 것 같고 다른 색들과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두 가지 컬러는 자리가 부족해서 위쪽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차트 2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차트 1개와 큰 팔레트 용도의 패드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팁들이 차트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저 차트를 아트보드로 쓰고 이 팔레트를 차트판으로 쓰겠습니다. 배경색이 약간 있어서 오히려 고객님들이 사실적으로 보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서요. 가끔 하얀 배경에 컬러 팁들을 두면 실제로 손에 올렸을 때 느낌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자, 마지막 GC 라인은 붉은 계열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립스틱이나 립글로스 같은 컬러들이고요. 이 라인이야말로 계절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은 라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딥한 말린 장미 컬러들에 가까워요. 이 라인들은 역시 레드 계열이라서 제형들이 이전 라인들과 조금 달라요. 조금 더 묽고 맑은 느낌이라서 그라데이션 할 때는 더 많이 레이어링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렌치 할 때는 좀 더 유의해서 컬러링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묽어서 그런지 스펀지 라인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21가지의 컬러들로 팁을 만들었습니다. 많네요, 역시. 차트 발색을 하면서 문득 궁금해진 게 있어서요. 과연 젤이 좋은 걸까? 스펀지가 좋은 걸까? 그래서 화이트로는 스펀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화이트 젤과 스펀지 비교적 발색이 좋은 걸로 해봤습니다. 고르게 되는 것 같죠? 진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고르게 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라인 젤과 스펀지. 일반 젤보다는 확실히 발색이 좋아요. 근데 좀 더 끈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이 조금은 도드라집니다. 또 역시 고르게 도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라젤과 스펀지. 엄청 조금 짜주시면 됩니다. 좀 더 덜 끈적이는 느낌이에요. 화장품으로 치면 촉촉한 매트 느낌이 나는 거고요. 먼지가 있어서 떼야 되지만 일단 해볼게요. 먼지도 마저 떼줍니다. 다른 게 보이시나요? 라인젤도 잘 되었었긴 했는데
얘가 좀 더 얇게 고르게 도포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던 사실인데 컬러젤로 그라데이션 하면 큐어 후에도 만지면 묻어나거나 지우면 다 닦인다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한 적 있으시죠? 컬러젤들은 일정한 두께는 되어야 완전한 큐어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라데이션용의 젤들이 있는 게 좋아요. 라인 젤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블랙으로는 스펀지를 다 다르게 써볼게요. 소량 짜주고요. 첫 번째로는 미스밀로의 그라데이션용 스펀지입니다. 얘는 좀 많이 작아서 핀셋 같은 도구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르미에르의 그라데이션 스펀지입니다. 양면으로 되어 있고 먼저 검정색 부분으로 한 뒤 하얀색 부분으로 하면 되는데 하얀색 부분은 도포가 아주 잘 되진 않아서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검정색 부분으로 했는데 입자가 조금은 보이죠? 이렇게 한 뒤 하얀 부분으로도 해봤는데 이 그라젤과는 안 맞는지 잘 도포가 되지 않았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밍고의 그라데이션 스펀지. 이 스펀지는 젤을 흡수하면서 도포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연하고 고르게 발색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좋은 건 진한 색을 할 때 좀 더 그라데이션 느낌이 자연스럽습니다. 검정색은 다 연하니까 한 번씩 더 해줄게요. 이 젤과 르미에르 스펀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요거는 조금 더 레이어링을 해야 되기는 하네요. 한 가지는 확 다르네요. 이 미스밀로 스펀지도 참 좋은 편이에요. 다만 좀 많이 작을 뿐. 이게 르미에르의 스펀지로 한 거입니다. 이게 아밍고의 스펀지로 한 거입니다. 너무 신기한 게 저는 평소에 르미에르의 스펀지를 더 많이 씁니다. 평소에는 전혀 이상할 게 없었는데 이 젤과 써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비교샷입니다. 이제 다음 신상인 레브젤의 컬러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번에 테무에서 산 링팁입니다. 차트와 함께 이 링팁에도 발색할게요. 이번에는 팁이 아닌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 거예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다이소 제품입니다. 글리터는 보통 두껍게 한 번만 도포해주는 편이에요.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발라줍니다. 큐어하는 동안 링팁 작업도 할게요. 여기에는 얇게 한번 발라줄게요. 전에도 언급했듯이
기존에 썼던 에스테미오 글리터 시리즈가 있었는데 거의 다 써가기도 했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이게 훨씬 좋았어요. 그 시리즈는 사실 나가는 색만 나갔었거든요. 이 컬러들은 은은한 색감이 있어서 두루두루 잘 쓰기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해 줍니다. 고객님들은 다들 이게 같이 딸려서 오는 줄 아시지만 다 일일이 저희가 이렇게 작업하는 거랍니다. 솔직히 많이 귀찮기는 해요. 은근 시간도 잡아먹고요. 그래도 신상은 늘 기분 좋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컬러들까지 다 하고 나면 하나하나 붙여줍니다. 그리고 탑도 미리 다 발라두었어요. 실제로 보면 더 반짝이는데 화면에는 잘 안 보이네요. 저번에 컬러까지는 발색했었죠? 오늘은 팁에 체크 무늬로 해놓을 예정입니다. 굴곡이 심하게 있어서 나눠서 그려주겠습니다. 제가 이 체크로 해놓은 걸 보고 당장 사버렸죠. 발림성은 굉장히 고르고 잘 되는 편이며 브러쉬가 많이 큽니다. 체크를 할 때 두께 조절은 다 한 뒤 지우면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마르는 것도 빨리 마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스루로 할 때 딱일 것 같아요. 이 세트는 정말 추천합니다. 모든 면에서 단점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두니까 체크 아트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틴트 차트판은 좋은 게 큐어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아요. 제가 이 틴트들로 아트하려고 다른 모양의 팁까지 샀단 말이죠. 저희 샵은 연령대가 10대에서 70대까지 있어서 아트판을 채우기가 쉽지 않고요. 1인 샵이라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져오시는 디자인을 해드리고 있고 원하시는 느낌이나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 즉석에서 아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아트 재료가 들어와서 제 스타일대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해놓고 이달의 아트는 아니어도 언제든 보고 하실 수 있게끔 포인트 아트들을 해놓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색이랑 제품 리뷰를 올려드리고요. 다음에는 실제 시술 시 사용하는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